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영어 단어 5가지,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서 자주 쓰는 단어 5가지에서 총 10개 단어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강의 자료 바로 한번 볼까요? 네, 사실 제가 강의 자료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라디오에 나오는 라디오 교양 라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라디오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두시면 살아가는데, 그리고 대화하는데 훨씬 더 여러분의 수준과 교양이 올라갈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고요. quality former 이런 단어부터 해서 뒤로 가면 gaslighting, slogan, lame duck 이런 것들 여러분께 어떤 뜻으로, 어떤 뉘앙스로 쓰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quality예요. quality, 그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질이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흔히들 가게들 보면 어떤 데는 양이 엄청 많고 또 어떤 데는 양은 적지만 질은 굉장히 좋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질의 질을 쓸 때 우리가 quality라고 써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한국 사람들 quality 너무 많이 하거든요. 영어로는요, quality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quality.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제가 신문기사에서 뽑아왔습니다. 퀄리티 높은 음원을 위해서 발매를 미룬다, 이런 기사였어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음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역대급 퀄리티 저녁 식사에 1박 2일 멤버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역대급 퀄리티, 역대 비교해봤을 때도 퀄리티 높은 저녁 식사예요. 그러니까 역대급 퀄리티보다는 역대급 퀄리티 높은 이라고 했으면 기사가 더 정확했을 것 같고, 역시나 질이 높다는 거예요. 메뉴의 퀄리티를 높여서 국내 펍 수준을 제고시킨다. 역시나 메뉴의 질을 높인다는 거고요. 디자인과 퀄리티 둘 다 잡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퀄리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품 아니면 음식, 어떤 서비스의 질을 뜻하고요. 이 퀄리티와 반대되는 거는 양이겠죠. quantity라고 해요. 이상하게도 이 질은 우리가 quality는 영어로 많이 써요, 한국에서. 근데 quantity 같은 경우는 영어로 한국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quality, quantity고요. 여러분 친절한 대학에 이거 적용하시려면요, 어디 좀 소문 좀 여러분 내실 때, 소문 많이 내고 계시죠? 소문 내실 때 친절한 대학이라고 내가 요새 듣는 데 있는데, 거기 강의 퀄리티가 장난 아니야. 엄청 좋아. 어떻게 내 맘을 그렇게 쏙 들게 강의할 수 있는지 이렇게 광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보니까 제가 소문내달라고 먼저 했더니 소문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입니다. 제가 처음에 있는 두 개, quality랑 지금 하는 formal, 이 단어 두 개는요,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알려드렸던 적도 있어요, 예전에.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요 꽤나 많이 씁니다. formal 하면 한국말로 그냥 포멀인데, 포멀? 뭐냐면 격식을 차린 것 내지는 공식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옷을 예로 들면 이거 저 이제 편하게 입었죠. 캐주얼이잖아요. 캐주얼 하면 이제 편하고 이런 평상복 같은 걸 casual이라고 하고, 그와 반대로 되는 것들이 정장이라든지 정장 수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formal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때론 캐주얼하게, 때론 포멀하게. 맞아요. 이 패션에 있어서는 formal한 것과 casual한 것 나뉘는 거예요. 최소한 포멀 하려면 셔츠 입고 자켓 같은 거 좀 입어줘야겠죠. 포멀 룩, 바캉스 룩, 필수 액세서리는 포멀 룩? 네, 맞아요. 회사 같은 데 갈 때 입는 포멀 룩, 우리 보이다 있잖아요. 보이다. 오늘 미팅은 좀 포멀한 자리였어. 어떤 뜻일까요? 오늘 미팅 좀 formal했어 하면 좀 공식적인 거, 예를 들면 거래처랑 미팅을 했는데 그냥 편하게 만나서 우리 커피 마시면서 좀 일 얘기도 좀 하고 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편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팀장님 아니면 임원분들 모시고 가서 뭔가 정식적으로 양사에서 하는 무언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미팅이 포멀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니면 친구들이랑 어디 편하게 자리하러 갔는데 누가 막 엄청 차려입고 왔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오늘 너 옷이 너무 포멀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해요?
formal. 이와 반대로 좀 포멀한 자리에 제가 이런 옷 같은 거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야, 너 옷이 왜 그래? 너무 캐주얼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formal과 casual 이거 반대예요. 우리가 물론 옷에서도 쓸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미팅, 어떤 일 같은 데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지쌤은 캐주얼이 더 잘 어울려요. 네, 이거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제가 그때 결혼식 갔다 와서 그 친절한 대학 채널에다가 이제 제가 셔츠 입고 탁 한번 찍었더니 캐주얼 더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장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SF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SF가 도대체 뭔지 우리 잘 손에 안 잡혀요. 네, SF 뭘까요? 제가 옆에 가로치고 써놨어요. 공상과학이라고요. 네, 공상과학인데 이 공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SF를 영어로 쓰게 되면 이 뜻이 명확해집니다. S는요 science. science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과학이에요. 과학.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도 science고 인류가 발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도 과학의 발전이죠. 그런 과학들 다 science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F는요 fiction의 약자예요. fiction 뭘까요? 네, 제가 밑에 써놨어요. 소설이나 허구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바로 fiction입니다. 그래서 science fiction 하면 과학에 기반을 둔 지어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잘 안 오실까봐 제가 그 SF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써놨어요.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기억나십니까? 그 키아누 리브스죠? 이렇게 총알이 날라오는데 총알을 뒤로 이렇게 제껴가면서 총알을 피하는, 그러니까 그게 한 진짜로 거의 한 2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사람들이 이제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이 AI가 만들어 놓은 어떤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신만 막 연결돼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총을 쏴도 총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축축축축축축. 그런 영화 매트릭스. 또 아바타라는 영화도 있었죠. 아바타 이제 미래에 우리가 우주선 타고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것, 이런 게 다 과학이 기반이 된 거죠. 그리고 인터스텔라라고 뭐 이제 우주를 떠다니고 막 우주선 타고 이런 영화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고, 저도 공상과학 영화를 꽤나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SF는요 Science Fiction이고요. 뭐 SF 단연 소설집이라고 돼 있는데 SF 소설도 있을 수 있겠고, 뭐 SF 대작의 여배우로 누군가 출연한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거는요 fiction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fiction 소설과 허구의 반대는 사실이겠죠. fact, 팩트 체크할 때 쓰는 바로 fact가 되겠습니다. 뒷장이에요. 자, 뒷장은요 outdoo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utdoor? 맨날 듣습니다. 아웃도어 용품 세일.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 한번 갔더니 지하에서 아웃도어 뭐 사실 스포츠 용품 같은 거 엄청나게 세일 하더라고요. 네, 막 80%, 70% 세일하는데 가서 보면 또 엄청 싸지도 않긴 하던데, 역시나 이 아웃도어라고 하면 그냥 이거 단어 끊어가지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웃 어디예요? 아웃은 안이 아니라 바깥이죠. 바깥. door 문 밖. 아웃도어 그냥 문 밖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해석하기로 옥외의, 야외의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영어로는요, 우선 영어로 좀 먼저 알아보면 가장 아랫줄에 보면 outdoor sports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이 outdoor에 반대하면 뭘까요? out의 반대? in이죠. 인도어 스포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쿼시 같은 것도 그럴 거고, 우리 수영 같은 것도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즐기는 거죠. 뭐 우리 체조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그런 거 대부분 indoor예요. 근데 밖에서 할 수밖에 없는 뭐 축구나 야구 같은 이 녀석들, 뭐 등산 이런 거 다 outdoor라고 하죠. 그래서 outdoor sports 내지는 outdoor activities, outdoor activity 하면 활동들, 또 outdoor swimming pool 하면 야외 수영장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outdoor라는 말이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그냥 광풍처럼 불어닥치고 있죠. 글로벌 아웃도어 시장 공략한다, 무슨 뜻일까요? 네, 글로벌 아웃도어 의류를 공략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많죠. 뭐 노스페이스부터 시작해서 K2 뭐 요새 유명한 뭐 몽 어쩌고저쩌고 뭐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것들 다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도 한 최근 몇 년 들어가지고 그 뭐 가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웃도어 업체에도 쓰이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안에 이제 아웃도어 옷들 되게 많이 들어왔죠. 평상시에도 등산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 아주 기능성인데 굉장히 뭐 평상시에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옷 같은 거 아웃도어 업체들에서 많이 만들고 있고 뭐 늘어나는 혼산족에 쭉쭉 오르는 백화점 아웃도어 매출 이런 기사가 있어요. 혼산족이 뭘까요? 혼자 산에 가는 사람들이겠죠. 혼산족. 백화점 아웃도어 매출이 쭉쭉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산하다 영어로 뭘까요? climb 산 올라가다. climb 약간 좀 암벽 등반 같은 거고 hike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등산 같은 경우는 그냥 hiking 정도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outdoor까지 배워봤고요. 뒷장입니다. 뒷장은요 uniqu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unique. 네, unique 하면 유일무이한 내지는 독특한, 특별한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감각적이고 유니크한 디자인이라고 써놨어요. 어떤 말일까요? 감각적이고 유니크한 디자인. 네, 이 유니크한 디자인이라고 하면 흔히 볼 수 없는 디자인을 바로 유니크하다고 해요. 어떤 거? 뭐 예를 들자면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건물이라든지 옷 같은 거 봐도 저게 어떻게 옷이지 싶을 정도로 그런 애들이 유니크해요. 그 밑에 볼까요? 유니크한 메뉴로 연예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답니다. 식당의 유니크한 메뉴는 도대체 뭘까요? 네, 다른 데서 잘 팔지 않는 특별하고 독특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휴대성을 높인 유니크한 매력의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유니크한 음색을 가진 싱어송라이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역시도 우리가 딱 음악을 들었을 때 대중적으로 와 이거 노래 좋다 하는 게 있지만 또 어떤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유니크하다. 정말 음색이 독특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 음색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유니크하다고 합니다. 네, 저는 어때요? 저는 유니크한가요? 저는 이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다루고 있는 그 컨텐츠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유튜브에서 유니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는 대부분 다 재밌는 것들 위주로 많이 하고 또 뭐 정치라든지 좀 자극적인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제 채널은 이제 완전 저자극의 순한 맛이죠. 순한 맛이라서 그리고 또 막 영어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컨셉 자체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라는 사람 자체는 유니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좀 뭐랄까요? 그냥 뭐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유니크함의 반대는 뭘까요? 평범하다 아니면 대중적인이에요. 대중적이다. 반대는 유니크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패션이 되게 유니크하네. 물론 이 유니티크가 독특하다, 특별하다라는 의미인데 어떨 땐 좋은 뜻을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나쁜 뜻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유니크 배워봤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자, 다음 장에는요. 이제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거. 요새 뉴스에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는 도대체 가스라이팅이 뭔가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뉴스 열심히 살펴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자, 뜻은 이렇게 합니다.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래를 먼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의 유래는 이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답니다. 뭐였냐면 아내랑 남편이 있었는데 이건 5, 60년 된 연극인 것 같아요. 남편이 집 안에 있는 전등을 조금씩 낮췄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좀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요, 여보? 그러면 아니, 하나도 안 어두워졌는데 당신 눈이 좀 침침해졌나? 이렇게 어떤 현상과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속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가스 불을 계속 낮춥니다. 엄연히 보면 처음이랑 엄청 차이가 나는데 계속 낮추는 거예요. 진짜 안 보이는 수준까지 왔는데도 여보 좀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하나도 안 어두워졌는데 난 괜찮은데 당신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걸 실제로 의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요새 가스라이팅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사에서는 이렇게 써요. 열등감을 가진 상사가 쓰는 최악의 기술은 바로 가스라이팅이다. 그냥 그거야. 다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요.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당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일종의 세뇌시켜서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을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뭐 가스라이팅이 뭐길래란 기사도 나왔고 그래서 뭐 가스라이팅이 이거예요 저거예요 다룬 기사들도 많고 글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스라이팅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하는 잔소리나 아이를 통제하는 것과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진짜 깻잎 한 장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한테 어떤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훈육을 계속합니다. 그럼 이건 가스라이팅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런 게 좀 불분명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 달성, 그러니까 상대방의 심리를 지배하고 싶어서 그 사람을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심리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가스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동안 계속 나올 거예요. 네, 다음 장입니다. 저도 사실 뭐 가스라이팅이 어떤 것까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지 정확한 구분선 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은 레임덕입니다. 레임덕 많이 들어보셨죠? 레임덕은 집권 말기 지도자의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레임덕이라고 해요. 제가 옛날 때 이거 군대에서도 있어요. 군대에서 애들이 누구 말 제일 잘 듣냐면 병장 처음에 좀 되면은 아니면 상병들 막 이런 말 잘 들어요. 왜냐면 병장 처음 돼도 나갈 때까지 최소한 4, 5개월 남았기 때문에 말 잘 듣습니다. 근데 나가기 이제 한 달, 일주일, 2주일 남은 병장들 말은 애들이 그냥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병장들 역시도 애들한테 뭐라고 전혀 안 합니다. 왜? 이제 저녁이 너무 가까워져서 쟤들이랑 싸우고 싶지도 않고 때리고 싶지도 않고 때린다? 싸우고 싶지도 않고 뭘 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난 그냥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있다가 제대에서 이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때 레임덕이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역시도요. 집권 말기에 되면은 우리가 집권에 누가 딱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각을 구성합니다. 뭐 어디 장관 무슨 장관 뭐 총리 다 구성을 하잖아요. 그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힘이 제일 세죠. 가면서 정권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 우리나라 정권 5년이기 때문에 4년 차부터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의 장관도 사람들이 잘 되려고 안 한대요. 네, 인재들이 안 가려고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지도력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라가 이제 약간 좀 정체가 되죠. 그래서 뭐 레임덕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레임덕이 왔나? 레임덕이 오나?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요새. 레임덕 없도록 함께 뛸 것이라는 기사도 나오고요. 이 레임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duck 아실 거예요. duck 뭐냐면 오리예요. lame 하면 잘 안 쓰는 단어지만 다리를 저는 절뚝거리는 이라는 단어라서 절뚝거리는 오리. 네, 뭐 절뚝거리는 정권이 제대로 안 돼서 절뚝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진짜 말년병장 시절에 저도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했던 것 같고 레임덕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에 있는 slogan이라는 단어예요. 오늘은 어떻게 여러분 좀 단어 아는 단어들 많이 나오시는 것 같죠? 이 슬로건 설명하려면 그냥 좀 재밌는 것부터 밑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제일 괜찮았던 슬로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재선 선거가 있는데 초선했을 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애초에도 없었고 투표 직전에 여론조사 했을 때도 없었고 심지어 출구조사 했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한테 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마 이 슬로건이 좀 대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Make America Great Again
요새도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Make America. 아메리카, 미국을 만들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Great again. 대단하게, 다시 대단한 미국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 맨날 외치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당선되기 전에 지금도 뭐 1등이었고 예전에도 1등이었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제2의 세력이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전 정권은 중국과 싸우는 걸 별로 원치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너무 크면서 미국이 뭐 무역 적자도 너무 많이 보고 하니까 자, 우리 미국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일자리 왜 다 중국으로 뺏기고 있습니까? 공장들 미국에 다시 짓게 하겠습니다. 미국인들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민도 까다롭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막 그러고 멕시코랑 사이다 장벽 막 쳐버리고 무역 전쟁 해버리고 이게 다 이 슬로건 아래에서 나온 거예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에서요. 슬로건 어떤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요구와 행동을 나타내는 구호라고 뜻을 해석하자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이 애플에서 나온 애플 워치를 차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애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애플에서 나온 노트북도 쓰고 있고요. 이 애플에서 나온 이어폰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도 애플에서 나왔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랑 뭐 차별화돼야지 하고 애플 쓰는 건 아니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저 핸드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애플이 Think Different 라고 하는 역사에 남을 광고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대단한 기업 중에 하나로 발전을 했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해. 그죠? 애플을 쓰는 사람은 조금 다르다. 왜냐면 사실 이 애플 워치 같은 경우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비싼 시계에 비하면 별로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찬 사람들은 뭔가 좀 신세대고 좀 세련된 느낌을 가지게 하는 뭔가 이 애플만의 마력이 있어요. 그거의 출발은 아마 Think Different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슬로건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 슬로건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청렴 슬로건 홍보 동영상을 어딘가에 자치단체에서 제작을 한답니다. 뭐 새 브랜드 슬로건을 롯데에서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이 브랜드 슬로건 아까 애플이 Think Different 하는 것처럼요. 우리 기업마다 다 슬로건들이 있어요. 어떻게 일하자, 뭐 어떻게 하자, 아니면 브랜드는 이건 여러분한테 어떤 걸 주는 거예요 하는 슬로건들이 다 있고요. 보면 OLED 마케팅 슬로건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OLED랑 굉장히 관련 깊은 일을 했었었는데 OLED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TV인데 우리 보통 이제 LED 내지는 LCD라고 하는 뭐 어쨌든 똑같은 놈들인데 그 TV에서 아예 혁신적으로 정말 얇고 이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기술이 바로 OLED예요. 그래서 TV가 진짜 얇게 만들 수 있는 뭐 구부릴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 기술이 바로 OLED인데 너무 비싸요. 그리고 기존 TV랑 크게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반 소비자들은. 그래서 이 마케팅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실제로 새로 바꾼 마케팅 슬로건을 봤는데도 소비자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여전히 LG스러운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이 슬로건이랑 비슷한 이야기가 모토, 인생의 모토가 뭐야? 이런 모토 내지는 태그라인이라고 슬로건을 쓰기도 하고요. 자,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비행기 탔을 때 승무원을 뭐라고 부르죠? 스튜어디스인가요? 스튜어디스인가요? 네, 스튜어디스예요. 스튜어디스인데 이걸 스튜디어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정말로 10명도 넘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저 스튜디어스가 아니고 스튜어디스예요 라고 말 못해요. 그 앞에서. 왜냐? 그 사람이 무안해하고 창피할까봐 알아듣기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승무원, 여자 승무원은요, 스튜디어스가 아닙니다. 스튜어디스예요. stewardess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스튜어디스라고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는 스튜어디스라고 보다는 그냥 가장 아랫줄에 보이는 flight attendant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미 스튜어디스 이건 뭐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flight attendant 내지는 cabin crew라고 이야기해요. cabin crew, flight 비행기, attendant 이제 attendant 하면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승무원 같은 사람 attendant라고 해서
스튜어디스 대신 flight attendant 내지는 cabin. cabin 이제 배나 비행기 같은 cabin에 있는 crew, 선원들, 승무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실 때는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튜어디스고요. 여자 승무원. 뭐 뉴스는 되게 다 뭐 미모의 스튜어디스 아내와 연예인이 결혼했다고 한다. 뭐 스튜어디스 출신 교수가 뇌물을 받았다. 어떤 연예인의 어릴 적 꿈이 스튜어디스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예전에는 스튜어디스를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또래 친구들도 보면 그랬는데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죠. 왜냐면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날아다니는 게 되게 멋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스튜어디스가 하는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좀 대단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고돼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업마다 다 가치는 있지만 뭐 제 느낌이 주변에 예전보다는 스튜어디스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남자 승무원은 스튜어드라고 하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알아주셨으면 됐고요. 마지막은요. 다음 장이요. target. target. 우리가 보통 타깃 내지는 타겟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우리 양궁 쏠 때 저희 관역에다가 쭉 해서 빵 해서 타겟을 맞추죠. 그리고 우리가 미사일 같은 걸로 어떤 타겟에 적중시키기도 합니다. target 하면 어떤 목표 내지는 대상, 표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냥 우리가 로켓이나 화살 맞추는 것보다 그 아랫줄에 targeting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있어요. 회색으로. 요 비즈니스, 경영, 마케팅 용어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이지쌤은 영어 초보자를 타겟팅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어요. 맞아요. 저는요, 영어 잘하는 사람, 중급자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초급자한테만 집중을 하고 있고 이 초급자한테 가르치는 게 점점 늘어나면 점점 이게 중급이 되고 나중에 상급까지 갈 수 있겠지만 전 여기만 타겟팅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건 요새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를 하던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 팔 것이냐. 타겟팅. 타겟팅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마켓을 시장을 세분화합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여성 시장, 30대 여성 시장, 뭐 30대 여성 중에서 어떤 시장 뭐 이렇게 해서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를 해서 거기를 바로 타겟팅 하죠. 우리 마치 미사일로 맞추듯이 타겟팅 해서 제품, 영상, 광고 같은 거 찍는 거예요. 기사 보면요. 글로벌 타겟. 글로벌을 타겟팅해서 아까 뭐 아웃도어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물을 안 마셨더니 글로벌을 타겟팅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정밀 타겟해서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였고요. 토트넘이라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 김민재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비수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요. 토트넘이라는 팀이 저 친구 데려오고 싶네 라고 타겟팅 한 게 되고요. 오늘 간단하게 10개 단어 알아봤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저기 좀 소문 좀 내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